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못 맡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라면 냄새 나죠?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유, 냄새가 안 나요. 후각을 잃는 순간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냄새를 못 맡으니까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해서 소화기를 이제 사다 놓고. 때론 치명적인 질환의 신호가 되는 후각장애. 퇴행성 뇌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후각장애를 호소하고 오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에는 반수 이상이 후각 이상을 경험해 봤다. 80세 이상에서는 70에서 80%가 후각 이상을 동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과 뇌를 잇는 감각. 후각이 보내는 우리 몸의 경고를 따라갑니다. 그는 평소 감기를 심하게 앓곤 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 사장님 엘리베이터 저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아니 나는 아까 올라오면서 냄새 못 느끼는데 뭔 냄새야 하니까 막 찐내가 그래 많이 나는데 왜 냄새를 왜 못 맡아요? 뭐지? 그런데 냄새를 못 맡았지만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걸 방치를 했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긴 증상이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냄새가 사라지자 그토록 좋아하던 먹는 즐거움까지 사라졌습니다. 지금 라면 냄새 나죠?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냄새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못 느끼고 있어요. 0.1%도 못 느끼고 있어요. 아유, 냄새가 안 나요. 옛날에 이래 라면 끓이면은 딱 스프 넣으면은 바로 냄새가 하나 막 그때부터 입맛이 막 돌잖아요. 입맛이 돌고 이러는데 지금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얼큰한 라면 냄새. 다시 한번 맡는 게 그의 소원입니다. 냄새를 못 맡은 지 15년. 정지선 씨에게 라면은 맛이 아닌 기억으로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이 향을 못 맡으니까 그냥 밀가루 그냥 씹는 그런 느낌. 옛날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힘든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라 공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안 걸렸어요. 가봐. 전부 다 심각하게 뭐야 이러면서 막 전부 다 막 걱정하고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지. 후각 기능 상실이 그 정도로 주위에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질병은 아니다는 거지. 그래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15년 가까이 냄새를 못 맡았는데. 본인은 너무 괴로운데. 괴롭죠. 너무 괴롭죠. 정지선 씨에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CT 검사에서 부비동뼈 주변에 염증이 확인됐지만 이미 너무 오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도 15년 전에 이제 그 당시 처음 수술할 당시를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부비동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후각신경이 좀 퇴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에 비유를 하자면 이 센서가 이 오염물질이나 먼지에 막 뒤덮여 있을 때 이걸 깨끗이 빨리 청소를 해주면 금방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방치를 하면 이 센서 자체도 낡아버리고 못 쓰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성환 씨는 오늘도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하루에 한 번 꼴, 일주일에 6일은 자꾸 걸어야지. 걸어야 근력이 살아나고 하지. 다른 사람에겐 평범한 이 한 걸음이 그에겐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 증상은 1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0년 전부터인가?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발걸음이 좀 질질 끌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보더니 아버지 이상합니다. 병원에 예약합시다.
201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김성환 씨. 하지만 무거워진 걸음보다 먼저 나타난 신호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뭐 냄새 안 나고 의사는 냄새 안 난다. 왜 냄새 안 나지? 그때부터 서서히 내 몸에 진단받기 2, 3년 전부터 후각이 둔해졌고 지금은 냄새를 거의 맡지 못합니다. 지금 향긋한 냄새가 탁 나는데 저는 지금 이까지 일해도 못 올라요. 코에 대봐야지. 미세하게 나요. 3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경과를 확인합니다. 그가 앓는 파킨슨병은 도파민 세포가 손상되며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경직, 떨림 같은 운동 증상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감기약 드시고 나서 몸이 떨렸다고 하셨는데 떨리는 거는 온몸이 다 떨렸어요? 아니면 뭐 이 반쪽이요. 오른쪽이 냄새 못 맡는 거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아지지 않지. 좋아지진 않고 근데 이제 사실은 입맛이 없기가 쉬워요. 파킨슨 환자들이. 왜냐하면 냄새를 못 맡으니까 조금 노력해서 잘 챙겨서 드시고. 파킨슨병 환자에게 왜 후각장애가 나타나는 걸까요? 냄새 분자가 코로 들어오면 안쪽의 후각신경세포가 이를 감지하고 냄새를 전기신호로 바꿔 뇌로 보냅니다. 뇌가 이 신호를 받아야 비로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초기에 이상 단백질이 후각신경 영역에 쌓입니다. 이것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면서 후각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환자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파킨슨 관련 증상인지. 이제 후각 증상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기도 하고 감별 진단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파킨슨병을 보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먼저 여쭤보죠. 냄새 나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냄새 잘 맡으세요? 많게 보고한 연구는 뭐 90%, 95%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항구 도시 포틀랜드. 이곳에서 후각 장애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데니얼 깁스 씨. Yeah, I lost again. Sorry, guys. My name is Dan Gibbs. I'm a retired neurologist, and I have Alzheimer's disease. I'm still. I walk Jack. We try to get our 10,000 steps in every day. Jack is our dog. Okay, I'm losing it. Suspected that he had Alzheimer's or cognitive impairment. He retired before he really had any symptoms. And so he's been retired now for 12 years, about 12 years. 깁스 박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보던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20년 전 어느 날 아내와 산책을 하다 문득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Lois and I were walking, and I leaned over and to smell a rose bush, and I said it was a beautiful, full bloom, nothing dead about it, but it didn't seem to have any aroma associated with it. And I said to Lois that it's odd that this rose doesn't really have much of a scent, and she bent over and smelled it, and she said it smells great to me. So that was the first hint, and I didn't really think of it at all. 하지만 의사였던 그도 처음에는 후각 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There's been a gradual decrease in smell sensitivity over the last year, 2007, October, that I attributed to normal aging.
that sweet smell somewhere between perfume and bread baking has persisted and is now present anytime I inhale. In 2012, I've lost all ability to smell. 그 후 받은 정밀 검사에서 뇌 위축이 보였고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nd now you can see much more of the beta amyloid, the red stuff and the orange stuff in the temporal lobes, actually on both sides. 시간이 지나며 베타 아밀로이드 이상 단백질이 뇌 전체에 넓게 퍼졌고 후각 영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뇌질환 알츠하이머병에선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같은 이상 단백질이 후각 경로에 쌓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신경 간 연결도 끊기면서 초기부터 후각 장애가 생기는 걸로 추정됩니다.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깁스 박사. 10년 넘게 유산소 운동과 인지 활동, 식단 관리를 매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Eating a Mediterranean style diet, that's a plant-based diet, lots of olive oil and other things that do, it's a heart healthy diet and it's a brain healthy diet. 비교적 일찍 발견하고 관리한 덕분에 경미한 인지 장애로 유지 중입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데요. I mean, everybody, if you live to be 95, you at least 50% of the people will have lost their sense of smell. But in retrospect, that was my Alzheimer's even starting back then. I don't think we thought a single thing about that. No. No. And it's remarkable that we didn't. Yeah. Why wasn't that worrisome? Yeah. So loss of smell doesn't necessarily mean Alzheimer's. Right. But it means that it starts it's time to start an investigation. Early warning that something's not right. 네, 이렇게 사실 뭐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는 한 번도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이제 감기 유행하는 환절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병원에 이 후각 문제 때문에 상실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성인의 경우에 네. 한 20% 정도, 거의 5명에서 1명 정도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후각의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꽤 많네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런 후각 장애는 점점 더 빈도가 많아지는데요. 65세 이상에서는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80세 이상에서는 80% 이상이 후각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근데요, 김 교수님, 이제 냄새 못 맡는다고 매번 병원에 가기도 참 애매하고요.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될까요? 감기 증상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3개월 후에도 후각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때 반드시 병원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이 다 냄새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냄새를 맡지 못할 경우에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어려서부터 냄새를 맡지 못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호르몬 이상을 동반한 선천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나오셔서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후각 상실인 건지 진짜 퇴행성 뇌질환으로 발전이 되는 건지 좀 구분을 하기가 일반인들은 어렵거든요. 부비동염이나 감기 같은 그런 상기도 감염의 경우에는 코안이나 말초 후각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반면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는 이제 냄새를 맡고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중추 신경계에 있는 그런 신경인 뇌가, 즉 뇌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이 테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엄지은 아나운서님 잠시 눈을 감고 이 냄새를 맡아보시겠습니까? 눈 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요. 이거 땅콩버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향이 굉장히 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나 치약, 귤껍질처럼 익숙한 향으로 자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표준화된 후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각은 서서히 나빠지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 한번 쳐다보고 턱 들어주시고 사진작가인 박채원 씨. 옆모습까지 고개 쭉 돌려볼게요. 반대로 갸우뚱. 딴 데 한번 쳐다봐 주시고 2년 전부터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간 듯한 컨셉 촬영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감사합니다. 박채원 씨가 스튜디오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수족관 관리입니다. 물비린내가 날까 매일같이 청소를 하는데요. 후각장애로 냄새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쯤에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고 뇌출혈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셔서 이제 받아봤더니 눈을 감았다 뜨니까 중환자실이었고 퇴원을 할 때쯤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후각을 상실했다고. 머리를 다친 뒤 20대 중반에 후각장애가 생겼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박증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내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내 옷 빨래 이거 덜 말라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한번 가스를 켜두고 나간 적이 있어요, 집에서. 근데 당연히 본가여가지고 다행히 또 동생이 바로 뒤에 들어오긴 했는데 계속 가스 새는 냄새가 났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아유 큰일 날 뻔했다 너. 박채원 씨는 후각을 완전히 잃은 걸까요?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코 속에 냄새 통로가 막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시경으로 봐서는 지금 코 안에 염증이 있거나 냄새가 들어가는 경로상에서 어떤 막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냄새가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겠습니다. 안대를 치우고 약간 검사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귀에 써야 돼요. 냄새가 멀리서부터 올 거예요.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냄새 나요? 아니요. 이 집 냄새가 안 납니까? 약간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어요. 향은 나는 것 같아요. 완전 미세하게.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 MRI로 뇌 상태를 확인하고 이어 표준화된 후각 기능 검사를 합니다. 후각 검사는 다양한 냄새 자극을 통해 3가지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냄새 민감도를 확인하는 역치 검사부터 1번 3번 1번이요. 냄새 구별, 향의 이름 맞히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많이 걸렸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궁금하면 항상 더 물어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앞부분에 눈 양쪽 앞부분에 후각 망울이 오른쪽은 크기가 정상인데 왼쪽은 거의 위축되어서 없습니다. 없고. 냄새 신호를 처음 받는 후각 망울 부위가 위축돼 있고 대뇌 냄새 처리 부위인 후각 피질에도 출혈성 손상 흔적이 보입니다. 후각 기능 검사 결과 민감도는 1점, 냄새를 구별하거나 맞히는 것도 9.4점으로 낮은 편입니다. 합계 14점으로 박채원 씨는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리 부상이 어떻게 후각 상실로 이어진 걸까요? 보통 뒷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뇌가 앞뒤로 흔들립니다. 이때 코와 뇌 사이 뼈 판을 지나던 후각 신경이 당겨지면서 끊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죠. 또 그 뼈 판에 골절이 생겨 통로가 막히면 냄새 신호가 뇌까지 닿지 못해 후각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3년쯤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후각이 돌아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각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음식의 유통기한이나 신선도의 확인을 꼭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특히 유해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환자분 절대 먼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누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그런 버릇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머리를 다쳐 후각을 잃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후각을 잃은 뒤 박채연 씨는 냄새의 빈자리를 사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바다 냄새를 엄청 좋아했고 뭐 아쿠아리움 냄새 그리고 추운 겨울 냄새를 특히나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냄새들이 기억이 안 나니까 저만의 이제 기억법을 만들고 싶었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진을 바닷물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 사진이 바다 냄새를 머금고 있지 않을까? 사라져가는 냄새의 기억을 담은 사진 작업. 그녀에게 후각 상실은 곧 기억의 상실이었습니다. 저한테 후각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냄새를 맡으면은 그 나는 기억들 있잖아요. 그 기억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생각도 안 나고 점점 감정이 없어지게 되고 감각의 상실에 대한 우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기억, 감정과 깊게 이어진 후각. 그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후각융합연구센터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안쪽 다리부터 채워주시면 됩니다. 5, 60대 남녀 11명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떠오르는 단어를 적게 했습니다. 모두 앞에 보이시는 모니터를 봐주세요. 달콤하게 부풀어 오르는 달고나에 소독차 연기를 따라가는 아이들까지. 그때 그 시절 어린 시절의 풍경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먼저 지금 떠오르시는 단어들이나 키워드를 10개 먼저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역차 따라다니고 그런 기억은 나긴 나요. 뭐 달고나 했던 그런 것도 조금 생각나고. 목을 요래 뛰면서 한번 박빵 때리기를 했어요. 어릴 때. 리어카 위에서 뽑기하고 또 번데기 먹었었던 기억. 소독차 따라다닌 거 이는 옛 추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향기를 더했습니다. 달고나와 팝콘 향이 담긴 시향지를 나눠주고 같은 영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냄새를 맡으며 영상을 본 사람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장날에 엄마가 이제 장보고 오면은 기다렸지. 네, 장은 5일장이고 애들은 4명이나 되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사온 거죠. 그러면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까만 까잔데 그게 1원치 사면 4개를 줘요. 그거 한 개 가지고 먹으면 한 1kg는 가요. 딱딱하게 먹기 달달이야 이게. 달고나 뽑으면 잘 뽑거든요. 아저씨가 정말 싫었어요. 너무 잘 뽑아서. 달콤한 향을 맡아가 화면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따뜻하게 보였어요. 저 눈에는. 어렸을 때는 행복했죠.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냄새를 맡기 전과 후 11명의 답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형용사가 90%나 늘었고 행복하다 같은 감정 표현도 풍부해졌습니다. 냄새가 잠들어 있던 기억과 감정을 깨운 겁니다. 향을 맡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영상에 나오지 않은 단어들, 연상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 뭐 그리움이라든지 엄마, 뭐 따뜻함 그런 단어들이 나왔고요. 후각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감정을 전달하는 변연계라는 곳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를 보았다고 할 때 첫사랑에게 주었던 꽃다발에 있던 장미 냄새,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음식의 향과 맛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같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그런 특별한 감각입니다.
냄새랑 맛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 봐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뇌가 원래 그 냄새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착후각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참기름 냄새 그냥 뭐 이런 휘발유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 이런 경우도 있지만 냄새가 없는데 냄새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후각이라고 하는데요. 냄새는 코가 아니라 뇌가 냄새를 맡는다고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해석하는 곳은 그 뇌이거든요. 그 시각이나 청각에 있는 그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일단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 반면 후각신경세포는 평생에 걸쳐서 코 안에서 새롭게 다시 재생이 됩니다. 후각 세포가 신경세포가 재생이 된다고 했으니까는 이런 거 활용해서 뭔가 치료법 같은 것도 좀 연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약물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면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안전하게 권고되는 방법은 후각 훈련입니다. 엄진영 아나운서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양쪽에 10초에서 20초간 코앞에서 번갈아 가면서 냄새를 맡으시면 됩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20초에서 30초간 쉬고 다른 향을 똑같은 과정으로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레몬 향이 나네요. 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코를 깨운다는 생각으로 최소 3개월, 길게 보통 1년 정도의 계획하에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식사 같은 자리에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특히 어르신분들은 아, 요즘 냄새 못 맡는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경우나 좀 변화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같이 가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19는 일반 감기와 달리 유독 후각장애를 많이 일으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후각신경세포가 아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지지세포부터 공격합니다.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전체 회로가 흔들려 후각 기능도 떨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앓았던 환자들 중에 거의 반수 이상이 한 번씩 후각의 이상을 경험했고 뭐 일부는 영구적인 장애로 남아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각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집중이 되었었고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후각장애를 겪은 사람들 상당수가 2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아예 냄새를 못 맡았고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검사를 해보니 후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후각장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지만 고령화와 함께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비동염을 알아온 최영택 씨와 아내 이상현 씨. 두 사람 모두 후각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비동염 수술을 받은 이상현 씨. 숨쉬긴 편해졌지만 후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앙상하게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여기가 좀 볼록하죠. 이상현님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수술도 2번 다른 병원에서 하시고 저희 병원에서 하시고 너무 오래됐고 해서 지금 환기 되도록은 만들어놨는데 후각신경이 손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남편 최영택 씨에겐 희망이 보입니다. 수술 후 꾸준한 치료로 서서히 후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 그 주사 치료를 굉장히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술도 하고 약 주사도 맞고 해서 이런 염증이 지금은 안 보여요. 최영택 씨가 호전될 수 있었던 건 E형 부비동염이기 때문입니다. 몸속 면역이 과하게 반응해 코 속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유형이죠. E형 부비동염은 이 눈 사이
후각신경이 우리 인체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이 눈 사이 여기에 염증이 계속 반복됩니다. 동양인에서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았었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물학적 제재는 이런 염증 반응의 일련의 과정 중에 딱 특정 단계만 선택적으로 탁탁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염증 반응의 감염 반응을 진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은 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것, 그 부분만 차단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효과가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E형 부비동염에 효과적이라는 주사치료법. 이 약은 어떻게 후각을 회복시킬까요? 이런 유형에서는 염증 신호물질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이때 생물학적 제재가 신호를 받는 입구를 막아 전달을 끊습니다. 그 결과 과한 염증이 가라앉아 코 점막 붓기와 무룩이 줄어들고 냄새 통로가 열리면서 후각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화장실에 갔을 때 냄새가 나더라고요. 음식물 부패되는 거, 그런 냄새, 독한 냄새들, 그런 것들을 맡을 수 있어요. 후각을 되찾고 있는 최영택 씨. 하지만 매일 세척하고 관리해도 미세한 냄새는 맡지 못합니다. 부부 둘만 사는 집. 두 사람 모두 후각장애가 있다 보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역시 안전입니다. 닫혔습니다. 렌즈도 잠가주세요. 밸브가 열렸습니다. 이거 언제 다쳤어요, 그러면? 여기 뭐 한 3년 됐? 3년 됐지. 공국을 얹어놓고 이제 깜빡해갖고 다 태워버렸어요. 가지는 안 나고. 예. 탄 냄새를 못 맡으셔가지고요? 예. 집안이 막 온통 막 그 뼈가 막 다 탔으니까.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 차단기를 달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진 않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후각. 완전히 잃고 나서야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후각을 잃지 않았을 때 중농증 수술을 했으면은 좋았는데 이미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후각이 다 망가진 다음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재생이 잘 안 된다. 초기에 수술할 거는 하고 약물 치료할 거는 하는 게 좋겠다. 건강을 지키고 위험을 알리는 우리 몸의 중요 신호. 더 늦기 전에 후각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뇌신경이 12쌍이 있는데 그중에 후각신경이 유일하게 바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신경이에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이 또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신경입니다. 재생 메커니즘이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향을 반복적으로 흡입하시고 내뱉고 이렇게 하루에 한 10분, 20분만 꾸준하게 하시면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기능 장애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훨씬 기억력이 더 향상됐다는 보고도 있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꼭 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밖에서부터 생기는 위험 인자를 제일 처음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보호 장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문제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다가올 위험에 대한 자기 방어 능력이 결여가 되게 됩니다. 후각이 생존과 또 어떤 안전장치의 문제, 그다음에 또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간과해 볼 수 없는 우리 몸에서의 중요한 건강 지표라고 생각합니다.